드디어 낙찰을 받으셨나요? 우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이 더욱더 도움될 거라 확실합니다. 사고님, 저는 아직 낙찰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낙찰을 받기 전부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면 훗날 낙찰을 받고 나서도 지혜롭게 낙찰 물건에 대해서 풀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와서 경매를 배운다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투자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는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게 본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매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낙찰은 경매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든 추후 낙찰을 받으실 분들이든 지금 설명드릴 경매 낙찰 이후의 과정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수익을 내는 과정까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학문적인 지식보단 각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실전적인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낙찰을 받는다면 행복감과 희열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받고 경매 법정을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 혹은 의심이 들게 됩니다. 내가 잘못 받은 건 아니겠지? 혹은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건 아니겠지? 막상 낙찰을 받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혹시 낙찰을 받자마자 법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라면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법원에서 대기해 주세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찰을 받은 이후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낙찰 당일입니다. 2단계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입니다. 3단계는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잔금을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잔금 납부 이후에 명도, 엑시트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낙찰을 받게 되면 이 4단계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미리 대비하면 좋은지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1단계는 낙찰 당일입니다. 경매 용어로 여러분은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이 되셨습니다. 낙찰 영수증을 받고 법원을 나올 때 대출 상담사 분들이 연락처를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첫 낙찰이면 괜히 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게 선뜻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대출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니 상담사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일날 낙찰이 되었다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마시고 세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경매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세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서류 역시 처음 작성하게 되면 복제할 부분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임대차 관계 확인 혹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하는 비용은 500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경매계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 은행에 미리 들려서 수입인지 500원짜리 한 개와 1000원짜리 한 개를 미리 받아가세요. 1000원짜리 사가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계에 들어가셔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경매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매계 담당자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담당자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열람, 복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낙찰을 받게 되면 큰 단계는 알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헷갈리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은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열람, 복사하는 과정이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담당자분은 개인 정보 공개가 되지 않으니 이해관계인들의 주민번호, 연락처는 모두 가리고 서류를 건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B 담당자분은 우리가 처음 적어낸 그 부분만 서류 열람 및 복사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 C 담당자분은 알아서 우리에게 서류를 맡기시고 우리가 서류에 복사를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비용을 청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 비용 역시 은행에서 구입하는 수입 인지로 대체합니다. 1,000원짜리 수입 인지 하나를 구매하셨잖아요. 서류 한 건당 50원 정도이니 20건 정도라고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 1,000원짜리 인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생각보다 경매 서류 처리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복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진을 찍으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실 거예요. 이때 무음 어플을 통해서 찍는 걸 추천합니다. 이 서류에는 낙찰 물건에 대한 중요한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라던가 우리가 명도해야 되는 분의 연락처라던가 무상 임대차 거주 확인서 등등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낙찰 이후에 이 서류들을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서류를 당일날 열람하지 못하는 경매에도 종종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그랬습니다. 보통 이 서류들은 경매가 끝나면 다시 경매계로 돌아오는데요. 점심시간 이후 2시에서 3시쯤 경매계로 서류가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매 법정에 따라서 다음날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후에 경매계에 넘어온다 하더라도 경매계 담당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날은 바쁘니 다음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지방에서 왔으니 정중히 부탁을 해보셔서 당일날 문서를 열람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당일날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당 물건지 방불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일날 만나셔도 되고 안 만나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낙찰 당일날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반기는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명도에 대해서 또한 전략을 짜놓은 상태에서 만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낙찰자임을 알리시고 연락처를 적으신 상태에서 포스트잇을 문 앞에 붙여놓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명도의 영역인데요. 혹시라도 그곳에 아무도 살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명 테이프로 문과 문 사이를 붙여놓고 누군가 집을 다녀간 흔적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낙찰 당일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습니다. 다음 2단계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 일주일 기간에 주어집니다. 법원은 매각 허가에 대한 특별한 의의가 없고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물건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시세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권리 분석도 면밀히 하셔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을 대조해서 다른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만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허가 신청이 무엇일까요? 낙찰을 취소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에 심각한 하자 및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그 손실은 결국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 기간 안에 어떻게든 어필을 해보셔서 불허가 신청을 해야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허가 대한 영상을 다루기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선 다루지 않고 해결 방안을 검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총 2주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3단계입니다. 대금 납부 기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금 납부 기한은 우편으로 발송이 될 테니 확인을 하시고요. 대금 납부 기한에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통상 30일에서 40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잔금은 꼭 대금 납부 기한 안에만 납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를 보시면 재매각 기일의 3일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는 연 12%인데요. 가끔씩 6월을 기점으로 소유권 취득과 함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연이자가 조금 더 낮을 경우 지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인 신고가 있다면 그분이 먼저 납부를 하는 경우 차순위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금 납부 기간 안에 대출을 알아보실 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대출을 어디서 알아보느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일일이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단 우리가 법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에게 나눠줬던 그 명함이 있잖아요. 그 명함이 대출 상담사 분들의 명함인데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받았던 낙찰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서 단체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안내를 금액까지 명시해서 답장을 보내주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받은 그 대출 금액이 승인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영업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금액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소득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나온다라는 건 이치상 맞지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서류나 사업자라면 사업자 증빙 서류들 보내주셔서 서류가 보내진 다음에 승인되는 금액이 현실성 있는 금액입니다. 막상 대출 실행일이 되면 그 금액에서 낮아진다거나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 쪽의 담당자와 자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진 승인이 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서 스케줄을 최소 2군데에서 3군데는 안정적으로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출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수수료를 줘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 대출 상담사 분들은 법무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그 법무사를 이용을 해서 법무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등기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명도와 엑시트입니다. 소유자가 되어야지만 명도에 관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6개월 안으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명도를 진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셀프로도 직접 소송이 가능하니 제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셀프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 하단에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강제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명도가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저렴하고 빠르게 명도를 할 수 있는 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인도 명령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 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4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단계를 알고 계신 이후에 낙찰을 받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는 건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 잘 숙지하셨다가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